점심시간의 식당은 유난히 붐볐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공기 속에 흩어졌다. 지연은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다. 남편의 거래처 사람들이 몇 명 함께 자리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시어머니가 천천히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지연아, 그건 너무 짜다. 네가 조금 덜 간 해줘야지. 그 말은 평소처럼 들렸지만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주변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다. 누군가 웃음을 참으며 물을 마셨다. 그 작은 시선들이 그녀를 한순간에 작게 만들었다. 어머니, 전 그냥 레시피대로 했어요. 요즘 입맛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 봐요. 말끝에 섞인 얇은 웃음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순간 공기 속에 묘한 긴장이 돌았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 짧은 정적을 깨며 지연이 다시 말을 이었다. 요즘엔 다 이렇게 먹어요. 너무 옛날 입맛이죠. 그 말에 누군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이 잔혹했다. 시어머니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래, 네가 잘하겠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지연은 그때 몰랐다. 그 한마디가, 그 조용한 내려놓음이 얼마나 깊은 상처로 남을지. 식당을 나와 걸을 때 바람이 세게 불었다. 지연은 머리를 정리하며 남편에게 말했다. 왜 그렇게 다들 예의만 차려야 하는 거야? 어머니도 너무 고집스럽잖아.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에 쥔 차키를 천천히 돌렸다. 그 침묵이 조금 거슬렸다. 그러나 지연은 그냥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SNS에 사진을 올리며 짧게 썼다. 오늘도 피곤한 점심. 고루한 조언은 이제 그만. 그 문장은 곧 지워졌지만 이미 누군가가 스크린샷을 남겼다. 집에 돌아온 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전화를 걸어왔다. 지연아, 오늘은 수고했어. 네가 힘들었지? 지연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짧게 끊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전화를 쥔 채 불 꺼진 부엌에 앉아 있었다. 전등 밑에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이 있었다. 내일은 네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줄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지연은 다음날 아침 그 메모를 보고 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가장 사소한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흔들 때가 있다. 그날의 식당 풍경은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물이 끓는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조용한 한숨, 그 모든 것이 그날의 잔인한 웃음을 기억하게 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다. 햇빛이 창문을 스치며 식탁 위에 반찬 그릇을 부드럽게 비췄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상을 차리고 있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천천히 방 안으로 번져 들어왔다. 그 냄새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지만 그날따라 묘하게 쓸쓸했다. 지연은 부엌으로 나와 시어머니의 움직임을 바라봤다. 흰 앞치마는 오래되어 군데군데 발에 있었고 손끝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다. 그 손이 식탁에 반찬을 놓을 때마다 사소한 소리가 났다. 접시가 나무 위에 닿는 작고 단정한 소리. 그 순간마다 지연은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했다. 마치 자신이 어제 남긴 말이 아직 공기 속에 떠 있는 것만 같았다. 지연아, 밥 식겠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그렇게 말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뉴스 알림창엔 어제 찍힌 단체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그 안에 담긴 자신의 표정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어디선가 조금 비뚤어져 있었다. 식탁 위엔 반찬이 6가지. 오이무침, 멸치볶음, 달걀말이, 김치, 된장찌개, 그리고 김 한 장. 시어머니는 언제나 그 수를 맞췄다. 반찬은 짝수로 해야 집안이 조용하다. 늘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건 오래된 시골의 미신이었다. 지연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비웃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 한구석에 남았다. 집안이 조용하려면 짝을 맞춰야 한다는 말. 아마 그날 그녀의 세상은 이미 불균형 속으로 기울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시어머니는 남은 반찬을 정리했다. 오늘은 네가 일찍 나가야 하지. 지연은 짧게 네 하고 대답했다. 그 한마디 뒤로 서로의 말은 멈췄다. 조용한 부엌에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려왔다. 그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 그는 말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어머니가 오늘 하루 종일 시장 다녀오셨다. 지연은 대수롭지 않게 그러셨어요. 라고 답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 안 하셨대. 그냥 네가 좋아하는 반찬만 잔뜩 사오셨다더라. 그 순간 지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러나 곧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리모컨을 눌렀다. TV에선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공허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부엌에선 미약한 냄새가 났다. 된장찌개 냄새가 식지 않은 채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지연은 그 냄새가 이상하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마치 어제의 말이 아직 그 냄새 속에 녹아 있는 듯했다. 그녀는 창문을 살짝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오자 된장 냄새가 희미해졌다. 그러나 그 공기 속엔 또 다른 냄새가 있었다. 시어머니의 묵묵함, 그리고 지연이 모르는 눈물의 냄새였다. 그날 오후,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은 차가웠다. 지연은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있었다. 하얀 머그잔에서 김이 오르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요즘도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 친구의 물음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짐짓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응, 근데 요즘은 거의 말도 안 해. 서로 편하잖아. 그녀의 말에 친구들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묘한 동조와 약간의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어머니라는 이름이 떴다. 지연은 잠시 쳐다보다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꺼버렸다. 또 전화네. 요즘은 왜 그렇게 자주 전화를 하시지? 나 같으면 그냥 안 받아. 그런 건 받으면 습관돼. 친구의 말에 지연은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진한 아메리카노의 쓴맛이 입안에 남았다. 그 맛이 이상하게 길게 오래 맴돌았다. 잠시 후 또 진동이 울렸다. 이번엔 2번 연속이었다. 지연은 귀찮다는 듯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나중에 전화드리면 되지 뭐.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어쩐지 가볍게 들리지 않았다.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다. 카페 밖의 가로수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그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지연은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시렸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다. 지연아, 밥은 먹었니? 그 단순한 인사가 왜 그토록 귀찮게 느껴졌을까?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을 때 부엌은 고요했다. 시어머니의 방문은 닫혀 있었다. 전등 불빛이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지연은 방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내일 얘기하지 뭐.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내일은 끝내 오지 않았다. 밤 9시 또 한 번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진동도 없이 벨소리만 길게 울렸다. 지현은 이어폰을 꽂고 드라마를 보며 그 소리를 외면했다. 그 벨소리가 멈춘 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이 이상하게 마음을 파고들었지만 곧 잊혔다.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의 방불이 꺼져 있었다. 집 안은 고요했고 바람 한 점도 없었다. 지현은 출근 준비를 하며 커피를 내렸다. 그때 휴대폰에 알림 하나가 떴다. 부재중 전화, 어머니, 3통.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그냥 알림을 지웠다.
그날 아침의 커피 향은 평소보다 진했다. 그러나 그 향 속에는 묘한 쓴맛이 섞여 있었다. 그 쓴맛은 어쩌면 예고였는지도 모른다. 그녀가 끝내 받지 않은 전화가 남긴 조용한 경고였다. 전화는 아침 일찍 걸려왔다. 벨소리가 울릴 때 지연은 아직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본 순간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을 보고 그녀는 숨을 멈췄다. 남편. 평소라면 출근 후엔 잘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지연아,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셔. 그 말 한마디에 드라이어 소리가 멎었다. 귀 안이 순간적으로 먹먹해졌다. 무슨 말이야? 시장 앞에서 쓰러지셨어. 구급차가 바로 실어 갔대.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이상할 만큼 길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낯설게 느껴졌다. 바람은 차가웠고 신호등 불빛이 유난히 선명했다. 그녀는 운전대 위에서 손가락을 꼭 쥐었다. 손끝이 흰빛으로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다. 응급실의 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소독약 냄새가 밀려왔다. 그 냄새는 사람의 숨을 가라앉히는 것 같았다. 의사는 짧게 말했다. 심장 쪽이었습니다. 조금만 빨랐더라면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지연은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를 보았다. 산소 마스크 아래로 들숨이 희미하게 들렸다. 손등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마른 김치 양념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전날 식탁 위에서 그녀가 만졌던 바로 그 손이었다. 그 순간 어제 받지 않았던 전화들이 떠올랐다. 세 통. 그 세 통의 전화가 지금 이 자리로 이어진 것만 같았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내 반찬거리 사셨대. 그러다 갑자기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눈을 내리깔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식어 있었다. 그 온기는 마치 오래된 벽난로의 잿불처럼 희미했다.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곧 중환자실로 옮깁니다. 그 말에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 미세한 움직임이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병실 창문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비의 냄새가 섞인 병원 공기가 차가웠다. 지연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번지며 마치 물 위에서 흔들리는 듯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맴돌았다. 밥 식겠다. 그 평범했던 한마디가 이제는 칼처럼 가슴을 베었다. 그녀는 이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시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어머니, 저예요. 지연이에요. 제발.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병실의 기계음만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 퍼졌다. 삐, 삐, 삐. 그 소리가 마치 세상의 마지막 리듬처럼 귓가를 때렸다. 병원에서 돌아온 밤,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문을 열자마자 공기 속에 남아있는 냄새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그리고 약간 탄 냄새. 시어머니가 아침에 차려둔 밥상이 그대로였다. 식탁 위엔 국그릇 2개가 있었다. 하나는 반쯤 비워져 있었고 다른 하나는 아직 김이 살짝 남아 있었다. 그 김이 천천히 식으며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그 냄새가 코끝을 스칠 때마다 지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식탁 위에는 메모지 한 장이 있었다. 지연이 반찬 좋아하는 거, 오늘은 조금 덜 짜게 했어. 글씨는 작고 단정했다. 그 필체에는 따뜻함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손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남편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말 한마디 없이 식탁을 바라봤다. 그 침묵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울렸다. 지연은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귀를 막고 싶었다. 지연아,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어머니가 쓰러지시기 전에 내 이름 부르셨대.
그 한마디에 지연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말이야? 시장 사람들이 그랬어. 구급차 오기 전까지 계속 지연아, 지연아 하셨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의 무릎이 풀렸다. 그녀는 천천히 식탁 옆에 주저앉았다. 뜨거운 눈물이 떨어져 식탁 위 밥그릇을 적셨다. 밥알이 물에 젖어붙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부엌 구석에는 아직도 시어머니의 앞치마가 걸려 있었다. 흰천 위에 묻은 된장 자국, 그리고 주름진 끈.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손을 뻗어 그 천을 쥐었다. 차가운 천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식탁 위 밥을 바라봤다. 숟가락 하나가 국그릇 속에 반쯤 잠겨 있었다. 국물은 식어 있었지만 그 위로 떠 있는 파 조각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 작은 흔들림이 마치 시어머니의 마지막 숨결 같았다. 문득 부엌 한켠에 놓인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다. 화면엔 미답 전화 3개, 모두 지연, 그녀의 이름이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왜 그때 안 받았을까?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커튼이 살짝 들썩이며 부엌의 공기를 스쳤다. 그 바람에 된장 냄새가 희미하게 흩어졌다. 그러나 냄새가 사라져도 마음속에 남은 건 더 진했다. 지연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식은 국을 한 입 삼켰다. 국물은 차갑고 짰다. 그 짠맛이 눈물의 맛과 섞였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건 여전히 짜요. 그 말은 후회와 그리움이 섞인 늦은 고백이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아무도 듣지 못했다. 부엌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아 있었다. 딱딱딱딱. 시간은 흘렀지만 그 집의 밥상은 여전히 식지 않았다. 며칠 뒤 장례식이 끝나고 모든 조문객이 돌아간 후에도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흰 국화 냄새가 커튼과 벽지에 스며들어 있었다. 지연은 멍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텅 빈 식탁 위를 향해 있었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짧은 대화가 끝나자 그의 얼굴이 굳었다. 지연아, 그날 식당에서의 영상이 퍼졌대. 지연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깜빡였다. 영상이라니? 그날 어머니 모시고 갔던 식당 있잖아. 누가 CCTV 영상을 유출했대. 몇 분 뒤 SNS 알림이 쏟아졌다. 며느리, 시어머니 모욕 영상 충격적. 가족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한 며느리 논란. 그녀의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사람들은 금세 알아봤다. 지연의 회사 동료, 친구들, 심지어 거래처 사람들까지. 휴대폰 화면 속에 쏟아지는 댓글들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저런 사람이 며느리라니. 저 시어머니 돌아가신 거 맞죠? 인과응보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망치네. 지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심장이 조여드는 듯 아팠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나는 그냥 잠깐 화가 났을 뿐이었어. 하지만 그 변명은 공기 속에서 금세 사라졌다. 세상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이미 판단은 끝난 뒤였다. 회사에서도 전화가 걸려왔다. 지연 씨, 일단 당분간 쉬세요. 회사 이미지가 좀.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이었다. 그녀는 하염없이 웃음이 나왔다. 쉬라니. 어머니 장례도 이제 막 끝났는데.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빗소리가 부엌 타일에 닿는 소리와 섞여 묘한 리듬을 만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들려주던 잔소리 같았다. 지연아, 말은 돌처럼 던지면 안 돼. 사람 마음엔 흠이 남거든.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식탁에 얼굴을 묻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땐 몰랐어요. 정말.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오직 그녀 자신만 들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친구 하나가 메시지를 보냈다. 지연아, 뉴스 봤어. 괜찮아? 하지만 그 뒤엔 덧붙여진 문장이 있었다. 우리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자. 미안해. 세상은 냉정했다. 그리고 그 냉정함이 오히려 현실 같았다. 지연은 창문 너머로 흐르는 빗물을 바라봤다. 그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마치 눈물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내뱉은 말들이 떠올랐다. 요즘은 다 이렇게 먹어요. 옛날 입맛이죠. 그 말이 지금은 얼마나 잔인하게 들리는지 이제야 알았다. 그날의 식당은 이미 철거되었다고 했다. 새 주인이 들어와 카페로 바꾼다고 했다. 그러나 지연의 마음속엔 여전히 그 자리, 밥그릇과 젓가락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부엌에서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에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 마치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지현아. 그 목소리에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대답했다. 어머니? 하지만 들려오는 건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울었다.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남편이 조용히 그녀에게 무언가를 내밀었다. 검은색 휴대폰이었다. 낮고 보호필름 한쪽이 들려 있었다. 이거 어머니 휴대폰이야. 지연은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그 물건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처럼 조심스레 받았다. 화면을 켜자 배경화면에는 낡은 가족 사진이 있었다. 아이처럼 웃는 시어머니, 그 옆에 뻣뻣한 표정의 자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안에 음성 메시지가 남아있어.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음성 메시지함을 눌렀다. 받은 음성 메시지 1건. 2023년 9월 17일 오후 8시 43분. 그건 그녀가 카페에서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바로 그날이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삐.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연아, 오늘은 많이 피곤했지. 시장에서 내 반찬거리 사왔어. 된장은 조금 덜 짜게 했는데 혹시 마음에 안 들까봐 걱정이네. 그래도 내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다. 목소리가 작고 조심스러웠다. 그 끝에 아주 잠시 머뭇거리는 숨소리가 들렸다. 지현아, 나 요즘 내 얼굴 보면 마음이 좀 놓여. 너는 그래도 내 딸 같아. 그 순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그녀의 심장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휴대폰의 뒷면이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마치 시어머니의 식은 손과 같았다. 어머니, 그녀는 흐느끼며 속삭였다. 그날 왜 전화를 안 받았을까요? 단 한 번만 더 들을 수 있다면. 남편은 조용히 부엌에 있던 국화를 그녀 앞에 놓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이 꽃 사오셨대. 내 방 앞에 두시려고. 그 말을 듣자 지연은 손끝으로 꽃잎을 만졌다. 흰색 꽃잎이 너무 부드러워 손끝이 시릴 정도였다. 그 부드러움이 죄책감처럼 스며들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그 음성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었다. 새벽에도 잠들기 전에도 그 목소리가 점점 작게 들릴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 깊이 내려앉았다. 그건 마치 오래된 상처를 스스로 다시 만지는 고통 같았다. 며칠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휴대폰을 들고 식탁 앞에 앉았다. 부엌 전등 불빛이 잔잔히 흔들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지연아, 밥은 먹었니? 그 짧은 한마디가 공기 속에 스며들었다. 그 소리의 여운이 식탁 위 그릇 사이를 돌았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 한 방울이 국그릇에 떨어졌다. 그 순간 마치 그릇 속의 국물이 미세하게 일렁이는 듯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 그 말이 사랑이었다는 걸. 그로부터 여러 해가 흘렀다. 계절이 수없이 바뀌는 동안 지연은 여전히 같은 집, 같은 부엌에서 살았다. 벽지는 바래고 식탁의 나무 결은 세월에 닳아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단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식탁 위의 자리, 시어머니가 늘 앉던 그 자리만큼은 여전히 비워두었다. 매일 아침 지연은 습관처럼 그 자리에 숟가락을 놓는다. 그리고 된장찌개를 한 국자 떠놓는다. 식지 않은 김이 천천히 올라오면 그녀는 눈을 감는다. 그 향기 속엔 늘 어머니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지연아, 밥은 먹었니? 그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그저 공기처럼, 냄새처럼 기억 속에 스며 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세월이 약이야. 하지만 그녀는 안다. 어떤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다만 익숙해질 뿐이라는 것을.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다. 가게 간판엔 식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름이 걸렸다. 그 이름은 어머니의 밥상에서 왔다. 밥은 따뜻할 때 먹어야 한다. 그 평범한 말 속에 담긴 온기를 이제서야 이해했기 때문이다. 가게 문을 여는 아침, 된장국 끓는 냄새가 골목을 따라 퍼진다. 그 냄새를 맡으면 아이들이 웃으며 들어온다. 이모,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덜 짜요. 그 말에 지연은 미소를 짓는다. 그래, 오늘은 조금 덜 짜게 했어. 그 대답은 마치 그녀가 다시 어머니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은 뒤 혼자 남은 밤. 조용한 부엌에서 그녀는 시어머니의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이미 전원은 오래전에 꺼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휴대폰을 손에 쥔다. 그 무게 속엔 기억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천천히 화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어머니, 저 이제 밥 잘 먹어요. 그리고 그날의 말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웃음이 함께 섞여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 바람이 된장 냄새와 함께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 순간 어머니의 손길이 다시 닿은 듯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부엌 불빛이 부드럽게 퍼졌다. 지연은 조용히 식탁에 앉아 두 개의 그릇을 꺼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다른 하나는 어머니를 위해 국을 떠서 숟가락을 놓고 손을 모았다. 어머니, 오늘도 잘 지내셨죠?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그녀는 천천히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었다. 된장의 짠맛, 그리고 아주 희미한 단맛이 느껴졌다. 그 맛이 눈물과 함께 섞여 목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문득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젠 조금은 덜 짜네요. 부엌 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켰다. 창문 밖에서 새들이 첫 울음을 터뜨렸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끝이 식탁 위 숟가락을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부드럽고 조용했다. 아침의 빛이 천천히 부엌을 채워갔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에 한 줄기 평온이 스며들었다.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안엔 따뜻한 이해가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조용히 속삭였다. 사람의 마음은 밥처럼 식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느리고 부드럽고 따뜻했다.